안녕하십니까. 코마투스학원 수학과 차재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은 이제 예비고1 진학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성고 1학년 수학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화성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나 요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화성고 1학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객관식이 14문항, 그 다음에 주관식이 6문항이 출제가 돼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은 아니고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답만 기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교재인데, 부교재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마플 교과서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교재와 연계가 된 문제들이 내신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인데, 과연 그러면 등급 컷이 어떻게 될까? 상위권 등급들이 어떻게 분포가 될까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급격한 변동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는 평균이 38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돼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70점 정도를 맞으면 거의 전교 1등에 가까운 뭐 요 정도의 성적이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의 경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이랑 재작년에 비해서는 학교 시험의 난이도는 다소 쉬워진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봤던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점 뭐 하나 틀린 친구들, 2개 틀린 친구들, 3개 틀린 친구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따라서 1등급부터 3등급이 한 문제씩 차이로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실수를 하는 건데, 이 실수를 하거나 만약에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문제를 틀린다면 상위권 등급 받기가 매우 치명적인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변별력이 갈리는,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 어디서 출제가 되냐라는 것을 쌤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시중 고난도 문제집의 문항이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뭐 6월이라든가 11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3월, 9월, 그 다음에 이제 고1 과정이 출제가 되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 거기에 나왔던 킬러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완전히 낯선 문제, 완전히 좀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때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시중 문제집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근데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부교재에 있는 소스를 그대로 갖고 와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문제라고 한다면 부교재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대로 가져오되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해서 완전히 접근법이 다르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건 다섯 번째는 학기말 성적에서 이제 최고 등급, 흔히 말하는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사실은 시험 100점 받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만점 받으면 최고인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의 결과도 학기말 성적에서의 등급을 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이제 현재 가장 최신 경향이 바로 화성고 1학년 수학 내신 출제 경향입니다. 요거를 쌤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법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성취도 분포 비율입니다. 그래서 성취도라 하면 이제 절대평가를 말하겠죠.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5개의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교육부의 법령에 따르면은 90점, 80점, 70점 학기말 성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모두 합쳤을 때 그 점수를 가지고 넘으면 A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90점을 넘으면 A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80점대면 B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 수학을 좀 보시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학년도 올해죠. 올해 1학기 1학년 친구들의 평균 점수는 69.7점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69.7점은 수행평가까지가 모두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좀 크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조금 고르게 분포가 그러니까 넓게 분포가 돼 있는 거죠. 점수대가 좀 넓게 분포가 돼 있어서 뭐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대가 좀 높게 나왔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좀 떨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가 좀 떨어지면 평균에서 좀 멀어져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등급인데요. A등급의 비중이 6.2%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신빙성 있게 주는 자료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사항으로 이제 작년은 이제 1학년 1학기, 2학기가 모두 발표가 됐죠. 이제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 자료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작년은 이제 올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 점수가 올해는 이제 69.7점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72.4점이랑 75.2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쌤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학년 1학기, 작년 1학년 1학기 지필평가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평균이 좀 높게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건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매우 쉬웠습니다. 100점자가 거의 몇십 명이 될 정도로 매우 쉽게 나왔고, 반대로 기말고사는 매우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평균이 저런 식으로 분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등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등급을 해당되는 비율은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아마도 기말고사가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예, 이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중간 기말이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다 평이하게 나왔고, 기말이 좀 쉬웠고 중간이 좀 어려웠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분포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고등학교의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를 살짝 살펴보면, 이제 화성고 입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나갈 건가,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 발표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년 자료는 아니고 올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자료인데, 일단은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각각 고등수학 상하를 진행을 합니다. 고등수학 상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거를 잘 보셔야 돼요. 화성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냐면 2학년 때 수학1과 수학2를 1학기 때 다 같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확률과 통계와 이제 문과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 수학과제 탐구라고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같이 나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과를 진학했을 때 2학년 때 무려 4과목을 내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당 2과목씩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3학년 때 조금 편해지긴 하는데, 3학년 때는 이제 심화수학이나 기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돼요. 근데 심화수학이나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평가하지 않고, 즉 등급제로 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3학년 때의 내신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2학년 때 내신 부담이 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학사 운영 계획인데, 요것도 이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모두 다 공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 대략적인 예상을 해보면 내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고,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 보시면은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정도, 혹은 연립 방정식 정도까지 들어가는 수준에서 중간고사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수학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상위권 내신의 핵심이 뭐냐, 즉 화성고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실 텐데, 그럼 상위권 내신에 들어가려면, 즉 등급이 상위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시간 내에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낯선 문제에 대한 적응력 또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길러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성고 수학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할까, 가장 좋을까,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화성고 1학년 수학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오는 개념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식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푸는 패턴이 좀 정해져 있는 이런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가운데 두 개인데 풀어본 문제와 풀어봤던 문제. 그럼 똑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요거를 쌤이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풀어본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딱 푸는데 이거 내가 풀어봤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 해가지고 바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럼 문제를 풀어가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시험 대비를 하거나 수학 공부를 해오면서 충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 풀어가는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풀어봤던 문제라는 것은 쌤이 왜 넣어놨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푸시다가 분명히 이 문제를 어디서 본 것 같아. 분명히 이 문제를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이게 아예 모르는 문제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내가 어느 문제집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풀어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내가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혹은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 문제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 그림 어디서 봤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봤던 문제라는 것은 풀어봤는데 어떻게 푸는지가 명확하게 안 잡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낯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낯선 거. 처음 보는 문제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보시게 될 텐데,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장에 갔을 때 킬러 문제들, 흔히 말하는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새롭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의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지만 표현을 좀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시간이 차분하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쌤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내신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데,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어렵게 나오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내신 시험은 보통 20문제에서 23문제 내외를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화성고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성고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들이 있진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시중 문제집에 있는 흔히 말하는 기본 유형서에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앞장부터 분포가 돼가고, 정말 쉬운 문제들은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어쨌든 간에 계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꼼꼼한 계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20문제라는 것을 푸는데 50분이에요. 그러면은 넉넉 잡고 마킹하는 시간 5분을 빼고 45분이라고 해도 45분 만에 20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다. 특히 최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좀 넉넉히 주어지면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할 때면 좀 편하게 풀면 잘 풀릴 만한 문제도 시험장이라는 압박감을 갖고 가게 되면 잘 안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배분을 잘 하면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막히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학교 내신 시험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학교 시험이 이제 어떻게 출제됐나 실제 문제를 갖고 좀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저 문제는 2019학년도 화성고 17번 문제였습니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화성고 17번 문제였는데, 자, 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0번이라고 적혀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 11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거의 똑같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일단은 나올 법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기출문제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잘 정리를 한 학생이 시험장에 딱 갔는데 이 문제를 보면 어떨까요? 반갑죠. 이거 맞아. 이렇게 푸는 거였어. 그냥 문제만 봐도 이거 이렇게 써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학교 시험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도 나름 30번인데 30번이면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그러면 이 30번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조건들을 몇 개를 더 추가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해설 강의를 유튜브에다가도 올려놨지만 17번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하게 30번 문제 풀 때보다는 경우의 수를 조금은 줄여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모의고사 킬러 문제보다는 쉽게 출제하려고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요 문제는 이제 화성고 문제는 아닌데요. 화성고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근처에 있는 학교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게 되면 요 문제가 이제 6월 고1 6월 모의고사 30번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풀어봤어. 이게 아니라 모의고사, 적어도 최근 3개년 동안 나왔던 모의고사에 대한 킬러 문항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이 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었지. 이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좀 더 편하게 학교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문제, 왼쪽에 있는 문제가 바로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예비고1 친구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될 시험일 텐데 요 문제랑 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성고 1학년 부교재는 마플교과서입니다. 마플교과서이기 때문에 여기 마플교과서에 있는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거를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조건이 몇 개 추가되고 구해야 될 게 몇 개가 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부교재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게 돼 있다면 당연히 저 문제도 쉽게 풀렸을 겁니다. 저 낯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있고요. 자, 이런 게 이제 낯선 문제예요. 사실 좀 보면 저 왼쪽에 있는 문제가 2021학년도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맨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였는데 저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을 법한 스타일이에요. 저 문제가 이제 뭐 최대 공약수라든가 이런 거 정수 갖다가 좀 정수 조건 갖다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이런 문제들 많이 안 다뤄봤죠. 시중 문제집에도 저런 스타일의 문제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낯설다는 거죠. 학교 시험장에 가서. 근데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변별력을 가르는 문장이고 배점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6.2점이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 19번이라고 적혀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19학년도죠.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출제가 객관식 18문제에 서술형 1문제가 출제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딱 서술형 하나로 나왔던 건데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고 처음 보는 친구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자, 이런 낯선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런 낯선 문제들이 나오면 당연히 시험장에서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시간이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죠? 자, 시간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소스 안에서, 즉 모의고사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시중 고난도 문제집에 나와 있는 유형들, 어떤 좀 난이도 있는 문제집들이 있죠. 그런 문제집들에서 잘 정리를 해놓으면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모든 문제가 다 낯설다. 그러면 다 어려워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열심히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두 문제씩이 꼭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낯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정도까지 정리할 수준이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전략을 짜실 때는
내신 전략을 짜실 때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현재 주어진 소스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완벽하게 정리하고, 만약에 그거랑 유사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풀어간 다음에 낯선 문제를 풀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면서 낯선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문제 조건 해가지고 푸시면 돼요. 시간 내에 최대한 열심히 풀어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쌤이 화성고에서 이제 수학 기출 준비를 하면서 현재 여러분들 선배죠. 1학년, 2학년 친구들 제가 지도를 하면서 했던 건데,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언제였냐면 2020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기말고사 문제였고, 올해가 요게 쌤이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시험지를 만들어줘요. 마지막에는 파이널에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렇게 시험지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랑 동일하게 거의 똑같죠. 네, 완벽하게 똑같게 출제가 됐고, 시험 같은 경우도 숫자만 요거 하나만 다른 정도, 구하는 거 다른 정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시험장에 갔다, 그러면은 익숙하죠. 좀 편하죠. 풀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거의 막바지 1, 2주 전에 풀어봤던 모의고사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내신이 좀 잘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상위권 수학 시험, 흔히 말하는 이제 화성고도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인데, 풀어봤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어디서 풀어봤는데, 어디서 봤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 이 문제 풀 줄 알아, 풀어봤어, 그런 문제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낯선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낯설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낯설 거라는 거죠. 근데 낯선 상황에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한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아있다면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쌤이 이제 하는 커리큘럼인데, 수학을 공부해 나가는 어떤 기본적인 단계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 겨울방학 때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푸는 것까지는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고등수학 상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다? 빨리 푸는 거. 이제 빨리 푸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의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시중 고난도 문제집에 있는 거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나는 이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낼 수 있는 실력, 요거를 갖추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해서 푸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낯선 문제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이제 약간 수능형 스타일의 문제인데, 요 낯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 나가면서 풀어야지만 그런 연습이 평소에 꾸준히 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낯선 문제를 시험장에서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도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월달 3개월 동안은 주로 빨리 푼다를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빨리 푼다는 게 그냥 문제를 팍 빨리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까먹지 않도록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를, 고난도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3월달 들어가서 입학을 하시게 되면 3월달 되면 이제 별도로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교별로 내신 대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학교별로 내신 대비가 이루어질 때 3월달, 4월달 이어서 가는데,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2월달에 배웠던 내용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좀 낯선 문제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 낯선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뤄서 이제 만약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1학기 중간고사에서 좀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끔 진행을 시킬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마지막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학교 시험지처럼, 그래서 부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를 잘 해서 제가 자체 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시간 재는 연습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있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등급 저희 코나투스학원과 함께 하시면 제가 확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지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